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존에 했던 것들이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봤었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값, 등호를 이용한 녀석들이었죠.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부등호를 이용한 녀석들이에요. 부등호, 누가 더 크거나 작거나 그런 상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크거나 작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어떤 그런 기호들을 활용하는 거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 식을 사용해 갖고 이런 값의 대소 관계를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거랑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방정식은 확실한 값들, 그러니까 2는 2다, 뭐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했을 때 참이에요. 그다음에 뭐 2는 3이냐 라고 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했을 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판단의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가 3보다 3이 2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하면 맞아요. 자, 그리고 2가 또 2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하면 또 맞아요. 또 그리고 2가 4보다 작거나 같냐면 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 되는 녀석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넓이로써 나오겠구나라는 걸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이 되는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뭐라 부르겠다. 이 미지수를 포함해 갖고 그 부등식상에서 이렇게 참이 되는 녀석들을 우리는 부등식을 해라고 불러요. 부등식의 해라 부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보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x의 헤드를 잠깐 몇 가지만 좀 얘기하자면 x는 2, 3, 4 뾰로롱 더 있다는 거야. 이보다 큰 자연수 값들은 다 해가 되겠어 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방정식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부등식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이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 아주 기본이 되는 녀석이죠. 자,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요, 3보다 큰 2가 있었어요. 그냥 얘는 참이죠. 참인 상태가 유지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양변에 같은 녀석을 만약에 더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도 얘는 뭐가 돼? 여전히 참인 게 유지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라 쓸게요. 참을요. 참인 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얘가 똑같은 상태야. 3이 2보다 큰 상태에서 같은 값을 뺐어. 같은 값을 뺐어.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유지가 된다? 참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되겠고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는 우리 부등식에서의 기본 성질들에서 부등호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는 상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바뀌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언제? 곱하기 할 때가 생겨요. 3이 2보다 컸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이 와요. 첫 번째, 곱해지는 숫자가 양수였을 때, 양수를 곱했을 때는 그대로 가요. 3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2라고 해도 얘는 참이죠. 계산해보면 6이 4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파트, 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겠다?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고, 그 다음에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어요. 또 이렇게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누가 더 커져? 반대로 돼버리죠. 원래 기존의 값이 뭐였는데 왼쪽의 값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죠. 부등식은 뭘 조심하자? 곱하거나 나눴을 때 얘네들 값들을 좀 조심하자. 음수가 되는 상황들을 조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음수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누기일 때도 이게 성립합니다. 나누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4번이다 라고 해서 3이 2보다 커요. 똑같이 양수랑 음수로 나눠서 생각해보자면요, 양수인 경우다 라고 했었을 때는 똑같이 나눠줘. 뭐 나눠준다고 하니까 양변에 분모를 곱한다고 할게요, 저는.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3분의 1이다, 2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해도 뭐가 돼요? 여전히 3분의 3이 3분의 2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음수인 상태에서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과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었을 때 뭐가 돼야 돼? 반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3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얘는 반대인 상황이 돼야 되는 게 되겠죠. 오른쪽이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음수일 때만 좀 조심하자가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 중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관찰들에 따라서 이런 관찰들을 가지고 좀 더 탐구를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걸 좀 위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에 대해서 어떤 뭐 값이 a가 b보다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얘는 당연히 실수예요. 실수 a, b, c를 갈 거야.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복소수는 대소 구분이 안 된다고 했죠. 대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소수에 대한 녀석은 뭘 할 수가 없어요. 부등식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등식이 안 나와요. 부등식에서는 이제 복소수가 나오질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같은 값을 더했을 때, 같은 값을 뭔가 더했을 때 저런 상태에서 더해도 우리는 방향이 여전합니다. 첫 번째. 같은 값을 빼도 방향은 여전합니다. 세 번째. 같은 값을 곱해도 방향은 여전하지 않습니다가 되죠. 그래서 c를 곱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뭐 첫 번째, c가 양수일 때는 같은 값을 곱하면 그대로가 되겠지만요. 두 번째, c가 만약에 음수라면 같은 값을 곱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풀이의 기본적인 상태는 언제다? c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 세 가지 상태로 이제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방정식 할 때는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넘기냐 넘길 수 있냐의 차이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겠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첫 번째, 얘도 c가 양수였을 때는 c분의 a가 그대로 c분의 b로 되겠고요. 자, 두 번째, c가 음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다? 반대 방향으로 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기본 형태를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다 보니까 중학교 거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얘네의 상태구나.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하겠다? 이제 1차 부등식의 형태들을 풀겠다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자, 1차 부등식.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식이 1차식인 부등식이에요. 식이 1차식인 부등식. 식이 1차식인 부등식을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 불러요. 자, 풀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가 x의 값에 따라서 뭐 얘가 이렇게 나올 거야. 2x 플래기 2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어떤 하나의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를 가지고 뭐 해주면 돼? x의 값이 뭔지 알면 되죠. 그래서 2x가 양변에다가 더하기 2를 해갖고 2, 양변에다가 2로 나눠서 1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x는 1보다 크다가 우리의 해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x가 한쪽으로 몰아주고 한쪽으로 숫자를 몰아줌으로써 이런 값들을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형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앞에서 우리가 배운 기본 성질 4가지를 가지고 해보자는 것이죠. 자, 대신에 이제 이거는 옛날에 했던 것들이니까 이런 상태들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뭐 숫자들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줬었어. 근데 이제는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이거를 문자화해서 알아보겠다는 게 이제 개념원리 190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자는 거죠. 자, 먼저 대표적인 그냥 문제풀이에 가고 가도록 할게요. ax가 b보다 크다를 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제 a를 넘겨야 될 거야. x만 남겨야 될 거야. x가 뭐다 삐리리 뭐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만들어줘야 될 거야.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a를 넘겼을 때 a를 넘긴다는 말 자체가 뭐 하겠다는 거냐면 ax가 b다 라고 했을 때 얘를 a분의 1과 곱하기 a분의 1을 양변에다가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얘 부등호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a분의 1이 있으려면 a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총 3가지 상태를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a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시점들에 대해서 이제 보자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a가 양수인 상태, 두 번째가 a가 0인 상태, 세 번째가 a가 음수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3가지 파트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자면 자, a가 양수야. 그럼 그냥 넘기면 되죠.
AX가 B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양변에다가 A분의 1을 곱해버리면 돼요. 자, 근데 곱해도 뭐야? 이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그래서 X가 A분의 B다. 이거보다 큽니다가 바로 해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이야. 이번 AX가 B인데 A가 0이래. 그럼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자, 그럼 B도 실제 값이 뭔가 있을 거야. 실제 값이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여기다 값을 넣어서 답이 되는 녀석은 누굴까? 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B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태가 있겠죠. B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있고요. B 값이 0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더 세분화시키면 돼요. 똑같이 위에 거랑 B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B가 0이다.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B가 0보다 커요. 그럼 숫자 하나 넣어보는 거야. 대충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뭐 2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해가 없죠? 말이 안 됩니다. X의 값 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값은 0이에요. 그럼 0 곱하기 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해가 없죠. 똑같이. 여기 똑같이 들어가요. 해가 없다. 왜냐면 아무것도 이제 값을 갖는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다 똑같은 값일 거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가질지 나도 모르겠다. 어차피 X에다가 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B가 0보다 작아요. 또 이그젬플 해줍니다. 이그젬플 해서 0 곱하기 X가 대충 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거 뭐가 돼? 참이죠. 근데 X의 값에 상관없이 참이에요. 그래서 해가 뭐다?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 다 됩니다. 다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저런 A가 0인 상태에서는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쁘게 나중에 쓰자면 위에다가 좀 적어 드릴 건데요. 미리 적어 두죠. 자, 미리 좀 적어 보자면 위로 쫙 올라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A가 0인 경우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B의 상태에 따라서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B가 0보다 작다 두 가지로 될 건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가 없다. 자, B가 0보다 작다라면 해가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뿐입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 외워서 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 논리를 배워야지 이걸 외워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꼭 틀리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숫자가 변형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논리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거. 자, 어쨌든 밑에 세 번째 거. A가 이번엔 0보다 작대요. 그럼 넘어가는 순간 뭐가 돼? 반대로 바뀌겠죠. AX가 B다 해서 양면은 A분의 1을 곱하는 순간 뭐가 돼?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X는 A분의 B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세 가지 상태인 것들로 이제 풀이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녀석들인 거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녀석들을 이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고등학교스럽게 이제 바꾼 것 뿐이에요. 잘 보시면.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문제를 조금씩 이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 예시 문제들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D가 지금 실수였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 B, C, D.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이제 하나하나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얘가 0부터 A가 B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둘 다 의미가 양수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는 거죠. 처음에 나온 게 우린 조건이라 봅니다. 여기를 조건. 이런 조건을 주어질 테니까 그때 풀어보자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대표적인 게 뭐가 제일 좋냐면 숫자 넣는 거예요. 숫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자는 거죠. 0부터 시작해 갖고 0, 대충 A가 2와 3이다. 이런 느낌으로 봐버리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2보다 3이 더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얘네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보는 거야. 2분의 1과 3분의 1이에요. 자, 비교가 안 되니까 일단 통분을 합시다. 통분하면 6분의 3과 6분의 2죠. 자, 그래서 양수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어? 얘가 왼쪽에 더 커져 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 얻을 수 있어. 뒤집으면 위아래가 역수를 취해주면 뭐가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
양수인 상황에서. 선생님 근데 왜 음수는 왜 안 돼요? 음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음수 있을 때는요. 예를 들면 이거지. 마이너스 뭐 3과 그다음에 4예요. 이 상황에서는 반대가 안 돼요. 왜? 마이너스 3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더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뒤집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바탕으로 보실 때는 가장 좀 중요한 점들이 뭐냐면 조건들을 많이 따져야 되는데 처음엔 이걸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보겠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봐보겠다. 라는 느낌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건들을 막 다 따지고 들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따지고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실수는 어쩔 수밖에 없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틀릴 각오를 하면서 내가 고쳐나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풀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틀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의 예외 조항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기억은 반대로 바뀌었어요. A가 지금 B인데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대. B가 A보다 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자. 얘를 A분의 1과 B분의 1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근데 이거 맞는 말이죠. 참입니다. 그래서 기억돼요. 자, 이번엔 니은입니다. 자, 니은. 자, 니은 A가 B보다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자, 그때 뭐 하지? C 빼기 2A가 C 빼기 2B가 되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이런 상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뭐 해줄 거냐?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예요. 여기다. 양변에 우리가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와 그 다음 마이너스 2B다 라고 되겠죠. 그리고 C는 뭔지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양변에 플러스 C를 할 거야. 플러스 C. 그래서 얘가 C 빼기 2A와 C 빼기 2B다 라고 하는 상태를 가져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결과가 이게 돼야 되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자, 처음에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돼야 되겠죠? 반대 이렇게 될 거란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가. 그래서 같은가 봤더니만 같네요. 네, 맞다. 니은도 맞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디귿 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 자, A가 B보다 더 크고요. 자, 요거고 A가 B보다 더 크다. 그리고 C가 음수라면 AC랑 BC다라고 돼 있어요. 자, A와 B인 상태로 갔는데 양변에 C를 곱한 거죠. AC, BC는요. 자, 곱했는데 C의 상태가 중요해. 음수냐 양수냐? 얘 음수예요, 음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반대로 바뀌겠구나 라고 돼야 돼요. 근데 위에 상황에 보면 안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게가 기본적인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는 1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방금 배웠던 이제 1차 부등식 풀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도 방정식 풀 때 했던 것처럼 얘도 부등식 풀 때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걔들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해갖고 1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x에 대한 부등식을 좀 풀어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 자, ax 빼기 1과 x 빼기 a를 풀어달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x는 x끼리 좀 묶어줄게요. 왜? x는 삐리리다 라는 어떤 부등식 부등호가 있고 이건 뭐 이거나 아니면 뭐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뭔가 숫자들만 있길 원해요. 상수값만 있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ax에다가 양변에다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우리는 얘를 묶어주면 a 빼기 1에다가 x로 묶어지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a 빼기 1이다가 될 겁니다. 자, 딱 보자마자 우리는 a 빼기 1로 나누고 싶은 충동을 딱 느껴져요. 하지만 바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네 바로 a 빼기 1 나눠주는 순간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나눠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바뀌냐? 일단 얘가 a 빼기 1 자체가 양수거나 혹은 a 빼기 1 자체가 음수거나 혹은 a 빼기 1 자체가 양변 나눠야 되다 보니까 0이거나 라는 상태 세 가지로 일단 보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양수야. 양수면 그냥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풀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할게요. 얘가 음수야. 그럼 바뀌면서 풀면 되죠. 바뀌자. 반대 방향.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풀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 a 빼기 1 자체가 0이야. 그럼 0 넣어줄 거야. 0 곱하기 x가 뭐다? 마이너스 0이다. 그래서 한 번 더 풀어주면 0 곱하기 x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좌변의 값은 그냥 0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값이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한다? 안 된다. 해가 없어요. x에다가 어떤 값 넣어도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가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얘네들 다 문제풀이 상 자체를 이렇게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까 봤던 논리의 흐름대로 보자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이 어려울 리는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하나 더. 이번 제가 좀 써가면서 갈게요. 써가면서 가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부등식 파트에 대해서 이번에 또 보자면 x에 대한 부등식. 자, 여기는 원래 우리가 기존에 중학교 때는 이 부등식 자체를 1차 부등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 나오면 얘가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1차인지 2차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된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제곱의 x에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여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볼게요. 일 때 그때 실수 A의 범위겠죠? 실수 A의 범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한쪽에다가 x 몰아놓고 한쪽에다가 이제 상수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4x를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저 마이너스 만들기 싫어갖고요. 자, a제곱 빼기 x 4에다가 x항 그 다음에 좌변에는 a 빼기 2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이쁘게 좀 써놓읍시다. 이쁘게. 그래서 a 빼기 2에다가 그 다음에 a 빼기 2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2다의 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a 빼기 2항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a 빼기 2 자체를.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해. 왜? 양변 나눠야 되니까요. 어쨌든 좌변으로 다 넘길 건데 x 앞에 있는 개수들을 좌변 다 넘길 건데 일단 얘네가 0이 될지 안 될지가 가장 뭐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아까 어떻게 했었어? 아까 기본적인 형태가 AX가 뭐 여기서는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B 이런 상태로 푸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 보자는 거야. A를 나눌 때 있어갖고 X 앞에 있는 개수들을 가지고 0보다 크냐, A가 0이냐, 세 번째가 A가 음수냐 라는 상태로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자는 거야. X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첫 번째 A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A 빼기 2가 0보다 크냐, 두 번째 A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A 빼기 2가 0이랑 같냐, 세 번째 A 플러스 2와 A 빼기 2가 0보다 작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태로 좀 보자는 것이죠. 형태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먼저 또 나눠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의 상태들마다 원래는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요걸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것 자체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건 잠깐 보류를 할 겁니다. 이거 나름 개념원리상에 나왔는데 이거 얘네 개념원리상에서 지금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자, 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얘네들 상태를 지금 좀 맞춰서 보자는 거야. 어떻게 맞춰볼 거냐면 자, 지금 얘네를 a 빼기 2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2에 대해서 x가 여기 반대쪽으로 돼 있고 a 빼기 2예요. 얘를 끝까지 다 풀면 뭐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풀 수 있는 거야. 오른쪽 상황이 이제 보장해 주는 게 뭐냐면 a 빼기와 a 플러스 1을 넘겨서 지금 풀겠다죠. 제가 뭐 모든 실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항을 할 수 있게 돼요. 일단 0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쟤는 뭐란 걸 알아. 그냥 우리는 요거밖에 몰라요. a 빼기 2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양수다 정도밖에 모릅니다.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요. 그래서 이걸 넘겼더니만 넘기고 나면 뭐가 되겠어? 이항을 해서 넘기면 x가 a 플러스 2분의 1이다 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1은 마이너스 a 빼기 2에다가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값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계속 풀었던 대로라면. 근데 개념원리상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가 값을 알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우리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잠깐 뒤에서 보류해두자. 우리 이거 이제 배울 거니까 잠깐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네가 지금 출제된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잠깐 냅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얘기할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갖고 기본적인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더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문제 하나 더 보자면요. 일단 우리 요거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얘기하자면 0부터 A가 B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부터 C가 D이면 우리가 AC가 BD보다 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결론은 오른쪽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우리가 논리적인 형태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는요. A가 B보다 더 크다예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C가 D보다 더 커요. 얘들 AC와 BD인데 왼쪽에 있는 거랑 지금 느낌은 뭐냐면 얘네들 왼쪽에 거랑 왼쪽에 걸 지금 같이 곱한 거예요. 곱했더니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대충 우리는 어떤 느낌인지 아냐면 왼쪽 거 곱했으니까 작은 거랑 작은 거 곱했어. 그리고 큰 거 곱했으니까 당연히 이거겠지. 작은 거 곱했고 큰 거 곱했어. 어떤 느낌이냐면 대충 우리가 숫자 넣어서 보자면 2부터 3이랑요. 그 다음에 뭔가 4부터 6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당연히 4, 2, 8과 3, 6, 18이죠. 당연히 오른쪽 게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직감입니다. 내가 느낌은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뭔가 숫자만 넣어서 가기는 뭔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뭔가 느낌이 인생 자체를 도박처럼 이렇게 찍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논리력을 좀 가미를 좀 시켜보자면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논리력 가미한 녀석을 보자면 위에서부터 갖고 오자면 0부터 A가 B고요. 그 다음에 0부터 C가 D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뭐밖에 없냐면 양변에다가 뭘 곱해갖고 양수 곱하면 괜찮다 뭐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얘네 둘 다 양수예요. 자, 왼쪽에다가 C를 곱해볼게요. 그럼 얘가 AC가 BC다 이런 형태 가졌겠죠. 첫 번째 값에서. 자, 두 번째 값에서 뭐 곱할 거냐면 D 곱할 거 D. 그럼 CD가 BD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판단해 주면 되냐면 B와 D만 판단해 주면 되죠. 얘네들 사이 요거 판단해 줄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다 이제 뭐 해줄 거냐면 B를 곱해 줄 겁니다. B 곱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그래서 B 곱해 주면 잠깐만 D를 제가 B를 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B 곱해야죠. 네, B 곱했어. 자, 그럼 뭐가 됐어? 얘네들 연결되죠, 지금. 연결 뿅 하고 나면 당연히 뭐다? BD가 되죠. 확실한 거 뭐겠어? AC라는 친구가 BD보다 확실하게 더 크다는 거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 라고 하는 게 이 내용들의 핵심인 거예요. 얘가 원했던 게.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기본적인 우리가 중학교를 벗어난 지 별로 안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개는 기반 풀이 자체는 숫자예요. 숫자를 넣어갖고 판단을 먼저 하신 다음에요. 숫자를 먼저 넣어서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런 논리적인 판단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안 되면 숫자로 계속 넣어봐야 돼. 이해될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거, 노가다 뭔가 열심히 뭔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서 그 느낌을 이제 자동화하는 거죠. 마치 기계를 만들겠다는 느낌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함수라 부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규칙화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작업들인 겁니다. 계속 비효율적으로 계속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을 일단 규칙화해서 기계처럼 만들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규칙화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고등학생들의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보자면요. 이게 ax 빼기 3에다가 3x 빼기 9에 대한 이거 부등식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부등식 한쪽 더 크게 할게요. 자, 부등식이다라고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는 x끼리 상수 상수끼리 잘 봐줘야 되기 때문에요. ax 빼기 3x가 3 여기도 a라고 할게요. a 3a 빼기 9다 라고 이렇게 봐줄게요. 자, 그럼 여기 x를 묶어주게 되면요. 일단 얘는 x 앞쪽으로 a 빼기 3에 대한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3에다가 a 빼기 3입니다. 자, 지금 a 빼기 3을 날려버리고 싶죠. 그래서 얘로 나누면 됩니다. a 빼기 3이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a 빼기 3이 0이랑 같은 경우, 세 번째 a 빼기 3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x가 3보다 크다 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경우는 어차피 얘는 음수기 때문에 방향만 바꿔주면 되죠. x가 3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자, 가운데 경우는요. 우리가 얘네 0 넣어줘야 되겠죠. 0 곱하기 x가 3 곱하기 제로다라고 해서 뭐다? 해가 없다예요. 왜? 이거 풀어주면 0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x에다 뭐 넣어도 되나? 되긴 됩니다. 넣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참여될 수가 없어요. 뭘 넣는다고 해서 참여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써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립일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그 특수한 해에서 내가 어떤 해들을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는가, 뭐 겹치는 애들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녀석들이요, 어떤 해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겹치는 경우들,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옮겨지면 한쪽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가 뭐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죠. 이동을 해서. 자,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특수한 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얘네들 때문에 이제 헷갈릴 거니까. 이제 주로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연립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같이 하면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시간이 좀 된다면 절대값 부호를 갖는 1차 부등식도 같이 갈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1차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뭐 하겠다? 부등식으로 넘어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나간다면 1차 부등식까지, 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까지 가고, 못한다면 연립 부등식까지라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제 예상에는 다음 시간에 딱 연립 1차 부등식까지 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연습 좀 잘 해갖고 오시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